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 6이 되겠죠? 6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가 지났고요. 그래서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려운 부분 다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면, 이거 적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 다맘적색이 있습니다. 자, 가장 낮은 온도죠. 약 520도가 됩니다. 가장 높은 온도가 희백색이 됩니다. 희백색이죠. 약 몇 도냐면 1500도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1500도하고 520도 차이.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고, 물론 섭씨가 되는 거죠. 담암적 내려옵니다. 그 다음 희백 올라갑니다. 두 개 남습니다. 얘는 희황이 됩니다. 희황하죠. 앞도 끼지 못, 뒤도 못 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적만 붙이면 됩니다. 암적색, 적색, 희적색, 항적색, 백적색이 됩니다. 즉 200씩 증가돼요. 약 700이고요. 자, 200 빼면 1300이고요. 200 빼면 1100이고요. 두 개 남죠? 900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좋게 850, 그 다음에 950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담함적색 정도, 희백 정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정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낮은 순서부터 나와 있죠. 자, 담함적색 오케이. 520도. 희적색 어디 있어? 희적색은 여기 있죠. 950도. 백적색은 1300도. 희백 1500도. 맞네, 1번. 2번 희백소. 희백색 1500도. 틀렸죠. 희백색은 제일 끝에 가야 되겠죠. 낮은 것부터니까. 희적색. 희적색은 950도. 백적색 1300도. 암적색은 700도. 틀렸죠. 희적색. 그죠? 틀렸고 950도. 담암적 틀렸고요. 암적색. 암적색 몇 도? 700도. 적색 몇 도? 850도. 희백색 1500도. 담암 틀렸죠. 520도. 답은 몇 번?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사실 주관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주관기간 문제는 꼭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주관기간이 뭐냐는 건데, 얘는 원자력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있고요. 파업에 따른 게 중요해요. 파업에 따른 것이 뭐냐? 이 파업에 따른 것이 중요한데, 이 파업에 따른 것은 결국은 뭐냐면, 파업에 따른 게 중요합니다. 파업에 따른 것은 달라져요. 파업에 따른 것은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되는 거죠. 에너지 관련된 것은. 그래서 만약에 그 파업이 빠진다로 한다라면 원자력설이라면 원자력위원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에너지 관련된 것, 즉 가스 수급 누출이라든지 또 원자력 안전사고 파업에 따른 거라든지 또 전력 사고라든지 전력 생산용 댐 사고라든지 이건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뭐 항공기 사고 이런 거가 되겠고요. 행안부는 우리가 뭐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 정부 중요 시설도 행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구급에 대해 나와 있는데 구급 요청의 걸 사유로 옳지 않 나와 있죠. 자, 구급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급은 우리가 볼 필요 있는 것은 구급은 간단한 뭐다? 응급처치법. 그렇죠? 의외로 이 구급 파트 분들이 구급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EMT라든 간호사들이 많이 틀려요. 119법을 꼭 볼 필요 있어. 119법. 119법상의 구급이 뭐냐? 119법상에서 구급대원이 누가 될 수 있냐? 이런 거. 구급 거절 사유가 뭐가 있냐? 이런 거. 또 1급의 범위, 1급 EMT의 범위는 뭐가 있냐? 또 vs 2급 EMT의 범위는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요청의 거절 사유가 나와 있는데 거절 사유는 119법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 거절할 수 있냐면 단순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우. 그래서 단순 치통이라든지 단순 감기라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일반 단순 감기라 하더라도 38도 이상 고열의 경우는 거절 불가합니다. 두 번째, 또 혈압증과 생체증 안정된 환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도 거절할 수 있지만 술에 취했지만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거나 또 외상이 있는 경우는 거절 불가합니다. 자, 또한 만성 질환자 입원 요청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열상, 단순 찰가상도 거절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병원 간
연세대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집으로 이송 거절할 수 있지만 이건 거절 불가합니다. 의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응급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거절 불가가 된다는 점, 구급대원에 폭행을 행사한다는 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37도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병원 간 이송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있는데 이건 예외입니다. 응급 환자이고 병원 간 이송, 의사가 동승한 경우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치통 거절할 수 있겠죠. 술에 취한 외상 환자. 자,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외상 환자는 거절할 수가 없겠죠. 술에 취한 사람은 거절할 수가 있는데 술에 취한 외상 환자는 거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거나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자, 4번인데 자, 경보설비입니다. 경보설비에 중요한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동, 하재, 탐지설비가 제일 중요한데 각각 설비에 대한 정의는 중요합니다. 정의. 또 경계구역이 뭐냐, 감지기 뭐냐, 이거 중요하죠. 속보설비는 빨리 소방서로 통보해주는 설비예요. 일반적 경보설비는 관계인에게 통보해주지만 속보설비는 누구에게? 소방서로 통보해준다는 점에 다른 설비의 차이점이 있어요. 관계인에 통보해주는 게 아니고요. 소방서로 통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은 별도로 수신기도 없고요. 전선도 없어요. 그래서 감지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같은 경우라는 소화기는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에 설치할 수 있고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분이 있고 공동 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는 물론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의 타임 설비라는 것은 전원이 있고요. 전원이 있고 자, 띄우고 전원, 그다음 감지기, 표시등, 배선,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비상벨 설비는 뭐냐면 수동이 되겠죠. 수동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비상벨 설비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자, 사실 두 가지가 되죠. 비상경보 설비는 두 가지가 돼요. 비상벨 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비상벨 설비인데 하재 사실을 수동으로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설비죠. 경종 울리는 거죠. 비상벨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를 뭐라 할 수 있다? 경보 설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질식 소화가 나와 있는데요. 질식 소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건 나와 있죠. 열을 빼앗아서 온도를 떨어뜨린다. 얘는 열을 빼앗았기 때문에 냉각 소화가 됩니다. 두 번째, 제거의 소화하기 때문에 제거 소화가 됩니다. 소화 파트의 문제는 있죠. 가장 큰 걸 찾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걸 찾는 게임이다. 라디칼 제거한다. 얘는 부촉매 소화가 되겠죠. 산소의 공급을 제거한다기 때문에 제거 소화되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얘는 뭐다? 질식이죠. 산소를 줄이는 거니까 LOI 낮추는 것은 질식 소화됩니다. 자, 6번 봅니다. 분진 폭발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분진 폭발은 구상보다는 침상의 평편이 더 증가됩니다. 입도가 똑같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의 파괴력과 연소 정도는 큽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왜? 분진은 잘 혼합되어 있지 못해 균일을 하지 못해요. 균질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가연성 가스와 교방 운동이 잘 섞는다는 얘기죠. 그냥 균일하게 섞지 않고. 그래서 1차와 2차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괴력은 CO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괴는 분진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분진 입자는 미세한 폭발이 크다. 맞죠? 분진 폭발의 가스 폭발보다 최소 저만이 크기 때문에 착각 어렵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스는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잘 터지는 거죠. 속도 압력은 가스가 더 크지만 최소 조마 에너지라든지 파괴력 뭐가 더 크다? 분진이 더 크다 보시면 돼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저장 취급 기준의 사기 언금인데 물론 이 제주소 기준도 있고 운반 기준도 있습니다만 1류, 3류, 4류, 5류가 있는데 3, 4, 5는 다 하기 언금이 됩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제주소 기준도 있고 물론 운반 기준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3류, 4류, 5류는 대부분 뭐다? 하기 언금이 됩니다. 자, 8번 봅니다. 조직의 원리로서 옳은 건 나와 있는데 가장 옳은 겁니다. 조직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계층대 원리, 아래위가 있는 거죠. 통설 범위 원리, 비상시엔 3-4명, 센터엔 7명, 12명 있는 거죠. 그 다음 분업의 원리, 분업대에 있는 거, 구조대 구급대 이런 게. 명령통일, 직속 상관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조정원리인데 조정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문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이렇게 분업되어 있는 것을 한 원리를 합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명령을 받고 그 상관을 보고해야 한다. 수장이 있어야 하고 상관으로 하여금 통제 용이하도록 하여 부하의 안전복지를 확보할 수 있다. 얘는 명령 통일, 직접 상관이 있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인데 자, 다음 자치 소방에 대한 발전 옳은 건 나와 있는데 9번 문제가 좀 난이도 어렵습니다.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자, 자치 소방입니다. 자, 자치 소방 물어본 거예요. 발전 과정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와 2003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태풍 매미가 2003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루사고요. 3년도가 이로 인해서 소방 방재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얘는 맞는 건데 얘는 국가 소방이 됩니다. 그죠? 물론 맞아요. 그죠? 근데 얘는 국가 소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치 소방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국가 소방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민방 기본보험이 틀렸죠. 얘는 75년도 됩니다. 72년 서울과 부산 직할시 본부 이땐 직할시가 맞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2013년 소방방재 실제되고 국민안전처로 편입되었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도가 되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맞는 답은 1번과 몇 번? 3번이 맞는 거죠. 1번과 3번이 맞는 건데 1번과 3번 맞는 건데 여기 자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좀 어렵습니다. 1번은 국가 소방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2004년 소방 방재청이 나오기 맞는데 국가 소방이가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좀 많이 어렵죠?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연기 유동의 원인 요소 중에서 하나인 중성대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아 나와 있죠. 천장 쪽 고온가스와 바닥 쪽 찬 공기와 경계선을 의미한다. 얘는 불연속선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실외 정압이 갖게 되는 면이 되는 거고요. 중 위쪽은 유출돼 아래쪽은 유입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창문으로 인해서 연기 분출되는 걸 보면 좀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위로 있으면 나가면 위치 이 정도 되겠구나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죠. 중성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고요. 또 연기 유동도 중요합니다. 연기 유동은 실내 온도차라든지 건물의 높이라든지 자 또한 굴뚝 효과라든지 이런 게 부력이라든지 다 미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